안녕하세요. 장우섭입니다. MJ와 함께하는 미국 주식이 미치다 팟캐스트 녹음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날짜는요, 3월 27일이죠. 3월 27일 저녁 6시 17분에 녹음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도 사실은 지난주에도 약속 어겼습니다. 제가 어긴 게 아니고 MJ께서 잠깐 몸이 안 좋으셔갖고 약속 어기는 바람에 오늘까지 저희가 유료가 없이 그냥 무료로만 얘기를 하고 다음 주부터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서 유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MJ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MJ입니다. 변명을 해보시죠. 변명을. 지난번에 어떻게 근데 이게 그전에는 이사 때문에 이게 그랬고, 사실 저희가 이제 그 직장인들 분들께서 이제 다 이해를 하시겠지만 저희가 한 번씩 주기적으로 오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직장인들의 과연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갑자기 또 나의 미래에 대해서 이제 또 먼 미래에 대해서 갑자기 생각하죠. 이제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을 계속 갔을 때 괜찮은 것인가? 이제 가끔씩 주기적으로 그런 시기가 한 번씩 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만 그런 건지 아니죠, 모르겠지만 아니죠. 이제 한 번씩 그런 주기가 오면서 모든 것이 허무해지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맞는 것인가? 그런 것들, 그런 정신적인 또 그 오염의 시기가 왔었어요, 제가. 약간 무기력해지나요? 혹시 그런 생각이 깊어지면? 그런 생각도 깊어지고 굉장히 불안해지죠. 불안해지고. 이제 지금 이거 미래에 대한 걱정. 이제 항상 저는 제가 걱정이 되게 많아요. 사실 저는 제가 이제 특히 걱정이 제일 많은 분야는 건강. 건강. 워낙 이제 걱정을 너무 어렸을 때부터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 부모님께서는 깊게 듣지 않으세요. 예전에 그러니까 그 병을 제가 항상 이제 무슨 증상이 좀 있으면 그 병이 아닌가부터 생각해요. 항상 최악을.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제가 중국에서 유학할 때 이제 저희 집에 당뇨병이 이력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항상 걱정을 했었는데 이제 제가 장염병 중에 하나의 그게 이제 소변을 많이 본다. 그런 증상이 있다. 물 많이 마시고. 그래서 소변을 많이 본다. 그런 게 그렇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너무 소변을 자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지금 당뇨병 아닌가. 그래서 이제 집에 전화했더니 아버지께서 그냥 공부나 하라고. 근데 이제 제가 왜 그런가 분석해 봤더니 제가 앉아서 공부하면서 중국 차를 맨날 마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차를 거죠. 맨날 마시니까. 그렇죠.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하나는 제가 이제 화장실 이제 과민성 대장증후군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화장실이 이제 문제죠. 이제 긴장하고 이제 항상 근데 회사 다니면 항상 긴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근데 회사 다니기 전 얘기예요, 이거는. 이제 그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그런 비슷한 증상이 있는 제가 찾아보니까 자꾸 이게 대장암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 이제 학원에서 공부하다가 이제 거기에 빠진 거죠 또. 이거 내가 대장암인 것 같다. 갑자기 이런 거기에 또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블랙홀에 빠져서 수업을 박차고 나왔어요 제가. 검사를 해야겠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즉시 제가 이제 유명한 저기 약수동에 유명한 대장내시경 하는 데 있는데 지금 이름 까먹었네. 거기 전문 병원이 있어요. 거기 가서 바로 등록하고 이제 대장내시경을 했어요. 비수면으로. 그것도 수면도 아니고? 제가 왜 비수면이었냐면 수면이 10만 원 더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전화했죠. 이제 수면이 10만 원이 더 비싼데 제가 이제 취업 전이니까 이거 어떻게 수면으로 해야 될 것 같다.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무슨 소리냐. 이런 거 비수면으로 다 한다. 아니 어머니도 해보신 적 있냐니까 해본 적 있다는 거예요. 알겠다. 비수면으로 하겠다. 그래서 검사 당일날 갔더니 비수면은 저밖에 없더라고요. 대부분 다 수면이죠. 그리고 카메라를 봤는데 너무 커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간호사한테 이거 아픈 거 아니에요? 했더니 아프다고. 그리고 정말 그 치욕감을 정말 자세가 그렇죠. 자세가. 그쵸. 중간에 움직이는 거 아세요? 이렇게 다리 꼬라고 하고 그런 거 수면으로 하시는 분들 모를 텐데 모르죠. 누워 있다가 옆으로 돌고 다리 꼬고 이런 걸 해요. 이상한 자세를 취하죠. 그거를 이제 비수면이니까 저는 이제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데 정말 치욕적이었고 아무튼 결과는 깨끗했죠. 근데 그 이후에 최근이었어요. 한 몇 년 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대장내시경 하신다고. 그래서
수면으로 하는 거냐 그랬더니 수면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비수면으로 한다고 하지 않아요. 예전에 과거에는 비수면으로 네. 한다고 했는데.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소리냐. 나는 비수면으로 해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또 당했던 적이. 하여튼 그래서 제가 이제 걱정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또 저번 주에도 왔던 거죠. 그 미래에 대한 걱정을 또 혼자 하다 블랙홀에 딱 빠진 거예요, 제가. 지금 헤쳐나왔습니다. 뭐 어쨌거나 대다수의 직장인들이라면 겪을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그냥 고민인 것 같고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또 만약에 주식을 또 많이 투자하신 분들은 또 주식에 대한 걱정까지 좀 약간의 있을 수 있었던 한 주가 아닌가 싶은데. 그것도 또 깊이 가면 또 깊이 빠져들죠. 어쨌거나 이제 우리 약간 제가 보기에도 우리 MJ가 약간의 그 건강에 대한 심한 염려증, 그 다음에 또 약간의 좀 예민하잖아요. 예민하기도 그렇죠, 하고 또 예민하죠. 사실 약간 또 섬세해요. 이 양반이 약간의 그 일반 남자들보다 약간의 또 섬세한 부분, 약간의 여성스럽기도 한 약간 그런 게 있어갖고 어쨌거나 지난주에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방송 못했고요. 앞으로 좀 어기 좀 알았으면. 그럼요. 저희가 좀 팟캐스트가 너무 요즘에 팟캐스트가 되게 뜸하거든요, 진짜. 내가 왜냐면 지금은 우리 MJ밖에 안 남았어요. 팟캐스트를 하는 멤버가. 그래서 일단 좀 책임감을 갖고 한번 해봅시다. 일단 어쨌든 그런 좀 각오를 다지면서 좀 시장을 얘기를 좀 해보면 사실 이제 뭐 아시겠지만 그 10년물 국제 수익률이 좀 빠지다 보니까 그런 게 평탄화. 심지어는 이제 10년물과 3개월물을 비교하면 3개월물이 역전할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역전했죠.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이게 이제 역전하면서 그 이후에는 반드시 아래 공포, 리세션이 왔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일단 근데 그게 이제 두려운 건데 일단 금요일 날 역전이 돼서 시장이 충격을 한번 그렇죠. 받고 과거에 한번 역전된 적이 있었죠. 근데 이제 지금은 사실 그때 과거에 역전 한번 되고 제 기억에 10년물 금리가 그때 2.5인가로 떨어지면서 한번 역전되고 2.6으로 다시 이제 좀 올라왔어요. 근데 지금 이제 오늘 제가 퇴근하면서 보니까 2.38 정도 10년물 금리가 더 떨어진 거예요. 지금 역전이 2.4에서 됐으니까. 근데 이제 어제 이 스프레드 더 벌어졌죠. 그러니까 이제 10년물 금리랑 금요일 날 3개월이랑 10년물이 역전 한번 되고 다시 이제 평평하게 이제 이퀄로 왔었는데 스프레드 다시 벌어진 거예요. 어제. 근데 이제 오늘 보니까 2.38까지 빠지면서 이제 더 벌어진 걸로 예상이 되고 일반적으로 뭐 그 장기 금리가 결국에는 단기 금리에다가 이제 경기에 대한 어떤 기대치 그런 것들이 플러스 된다고 볼 수 있는데 뭐 장기 금리가 역전이 된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미래에 그냥 단순히 수학적으로 보면 단기 금리 플러스 알파, 이 알파가 이제 시장에 대한 기대치, 미래 경기에 대한 기대치인데 그러면 단기 금리는 그대로 그죠? 그럼 미래에 대한 기대치가 더 높다고 하면 결국에는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되죠. 일반적인 상황. 근데 역전이 됐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기대치가 0도 아니라 마이너스라는 소리잖아요.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시장의 어떤 참여자들이 이제 미래의 어떤 굉장히 낙관적이지 못한 어떤 그런 기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뭐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이제 리세션에 대해서 늘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이제 대처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그러면 현금만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물론 현금 보유 비중을 늘리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작년에 저희가 뭐 작년 중순 때부터였나요? 뭐 굉장히 많은 뭐 한다는 투자자들이 다 이제 현금 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결과적으로 지금 보면 또 이제 미국의 증시는 역사적 고점을 찍고 내려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만이 무조건 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제 생각에는 포트에서 이제 현금 비중이 조금 늘리는 거, 이 정도 수준,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가져갈 것들, 그리고 이제 뭐 단기적으로 플레이할 것들, 장기적으로 가져갈 것들은 뭐 본인의 어떤 청취자분들마다 다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을 거고, 저는 이제 오늘은 좀 단기적으로 플레이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저는 이거 이제 과거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금 ETF. 금은 내가 봤을 때 우리 MJ 성향이 아닌 것 같은데? 금을 제가 이제 투자를 좀 한 지 됐어요. 그러니까 몇 달 됐는데. 하셨구나. 네, 이제 그 금리 차 때문에. 저는 이제, 근데 이제 금 관련된 ETF 뭐 대표적으로 뭐 GLD가 가장 대표적일 거고요. 실물 금을 추종하는. 그리고 뭐 이제 3배짜리 뭐 이렇게 있는데 사실 금이 오른다고 해도요. 지금 1314 뭐 이 정도 달러 정도 되는데 금이 아무리 오른다고 해도 사실 GLD를 투자한다?
그럼 그렇게 재밌진 않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하는데 그걸로 한다 그러면 조금 이제 투자 재미 없어요. 그래서 네. 3배짜리인데 이제 여기서 성향이 나뉘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나는 오케이 단기적이어도 그냥 금으로만 하겠다 안정적으로. 그럼 GLD로 당연히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나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리스크하게 3배짜리로 하고 싶다. 그러면 금 3배짜리 ETF가 있고 그거보다 더 리스크 있게 좀 변동성을 확대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금광 ETF, 금광 ETF. 그거보다 더 한 게 이제 주니어 금강업. 네, 그렇게까지 이제 금이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금만 갖고 투자한다고 하면은 GLD GLD가 여기서는 좀 장기 보유겠죠. 그리고 뭐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전체 포트에서 금은 그냥 변동성 플러스 알파로만 가져가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주니어 금광업 NUGT라고 있습니다. 3배짜리 NUGT. 그렇다고 이게 뭐 롱숏을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너무 어려워요. 그냥 장기적인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그 안에서 플레이하자를 하자는 건데 결국에는 지금 금리가 이제 그 장기 금리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리고 달러. 그러니까 지금 이 금 가격에서는 달러도 중요하고요, 금리도 중요한데 그러니까 장기 금리가 떨어진다고 하면은 금값이 이제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은 거고요. 그리고 달러가 약세를 띨 때 금값도 이제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건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금리는 굉장히 떨어졌어요. 그래서 금 가격을 보면 사실 금리 떨어진 것만큼은 오르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은 달러가 지금 좀 강세예요. 그렇죠. 최근에 조금 며칠 정도 좀 강세인데, 강세라고 해서 뭐 역사적 강세라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DXY 지수를 놓고 보면은 이제 그 금리 인상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쫙 올랐는데 최근에 이제 떨어지다가 다시 조금 올라오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금 가격이 금리 떨어지는 것만큼의 어떤 픽업을 못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에 이제 달러가 약세를 보인다. 그렇게 되면 금 가격이 갑자기 이제 확 따라올 수 있는 거죠. 금리가 떨어졌을 때.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좀 봐야겠는데 일단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금리는 지금 장기 금리가 계속 떨어진다는 거는 경기가 안 좋을 거란 예상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달러도 약세. 그죠? 이게 이제 올 한 해에 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장기 금리가 계속 떨어지니까 금리 인하 얘기들도 나오거든요. 만약에 금리 인하한다? 그럼 달러 약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금리도 계속 떨어질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올 한 해 금 가격은 결국에는 올라간다는 가정 하에 놓고 보자는 거예요. 그럼 GLD를 그냥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실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건데, 전체 포트에서 플러스 알파 수익을 노린다. 그래서 나는 NUGT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장기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지만 변동성 굉장히 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죠, 이제 NUGT를 사고 이제 어느 정도의 어떤 뭐 시장을 보면서 판단을 할 수도 있겠고 자기의 목표 수익률을 보고 판단할 수도 있겠는데 시장을 봤을 때 이제 뭐 금리가 이제 조금씩 다시 오르기 시작한다든지 달러가 뭐 강세를 간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조금 어느 정도 금이 조정받을 것 같다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NUGT를 10,000불을 샀다. 근데 뭐 수익률이 이렇게 이거는 뭐 하루에 막 6%씩 튀니까 수익률이 20%에 낮다. 그렇게 됐을 때 반을 파는 거죠. NUGT를 그래서 5,000 달러만 남겨놓고 그리고 차익 실현하고 그다음 냅둔 다음에 이게 올라가면 따라잡을 필요는 없을 거라 생각하고요. 올라가면 좋은 거죠. 나 혼자 5,000불에서 수익 나니까. 근데 오르다가 또 이제 그 갑자기 장이 좋아진다거나 어떤 그게 하면 이거는 또 금 가격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변동성 크니까 6%씩 팍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떨어졌을 때 다시 이제 지금 시장은 계속 그럴 것 같아요. 올 한 해는. 그렇게 됐을 때 또 이제 뭐 금리가 또 떨어진다든지 뭐 금리 인하를 한다든지 뭐 어떤 이슈가 있어서 금값을 상승시킬 수 있는 트리거가 나타났다라고 하면은 다시 또 사면 되는 거. 물 타거나 또 다시 사면은 다시 10,000불을 만들어 놓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좀 올해는 좀 그러니까 NUGT로 트레이딩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제 NUGT를 제가 봤더니 디렉시온 데일리 골드 마이너스의 불 3배짜리 ETF 디렉시온 건데 지금 말씀을 하시고 제가 차트를 보고 있는데 작년 9월 정도 후부터 바닥을 찍고 이게 말이 3배짜리지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3배짜리의 움직임은 그나마 아닌 것 같아요. 그나마. 근데 금 가격이 이제 상승 추세에 있으니까 지금 길게 보면은 그런 거고 단기적으로 이제
짝짝 하루하루를 보면은 뭐 6%씩 이렇게 왔다가 어제도 제 기억으로 마이너스가 2% 3%까지 갔다가 플러스로 전환돼서 끝났거든요.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 이제 우리 MJ님 말씀을 종합해서 보게 되면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 보면은 큰 틀에서 보면 금 가격이 올라갈 수 있을 거라 보이기 때문에 이왕 그렇게 생각한 거라 그러면 GLD보다는 3배짜리로 가져가는 게 어떨까? 단 그쵸. 이제 이게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일단은 어느 정도까지 먹으면 굳히기 들어가면서 일부 굳히기를 들어가고 일부는 좀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부 굳히기 들어간 거에서 현금이 확보된 걸 가지고 앞으로 추가 많이 하락이 조정되면 또 다시 매수해서 그러니까 약간의 좀 이제 매매를 하는 거죠. 트레이딩 기법 차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이제 혹시 거래를 해보셨나요? NUGT를 가지고? NUGT. 근데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3배짜리를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어떤 업앤다운입니까 이게? 왜냐면 사실 이제 뭐 우리 과거 해봤지만 보통 이제 금융위기 때 보면은 금융주 3배짜리 그 정도는 아니에요. 뭐 이제 RUSL 정도 같은 건 아니에요. 막 이 정도 RUSL 그러니까 러시아 3배짜리는 뭐 그런 건 정말 하루에 20%씩 상하로 움직이잖아요. 장난 아니잖아요. 제가 한번 또 작년에 크게 당한 적도 있고 생션 걸리면서. 근데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장담 못 해요. 왜냐하면 금값이 갑자기 하락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저도 이미 대부분의 그 IB들이 올해는 온스당 1,300 이상까지 가는 정도까지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금값이 다시 한번 나빠질 것 같지 않은데 어쨌거나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업앤다운이 있다는 얘기죠. 위아래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3배짜리 얘기하면 약간 좀 겁을 먹죠. 왜냐면 이제 그런 종목들이 워낙 많으니까. 근데 제가 그냥 얼핏 봐도 그 정도의 흐름은 아닌 것 같다 좀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NUGT인데 이걸 한번 가져가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에 한번 좀 많이 올라가면 중간에 던지기도 하고 해서 매매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어쨌거나 금은 GLD는 솔직한 얘기로 추천을 할 만한 크게 사실 재미는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오히려 이제 뭐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시장이 급격하게 무너지거나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약간 해지 개념으로 좀 가져가는 거지 이걸로 돈을 벌겠다는 건 아닌데 NUGT는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렇죠. 이제 뭐 그래서 사실은 근데 그렇다고 밤새 지켜보면서 할 정도도 아니에요. 사실 저도 뭐 그냥 장 시작 정도에만 보고 뭐 왜냐면 이게 뭐 장중에 보다가 장 중에 튀어나온 뉴스로까지 대응하기는 좀 힘들고요. 그냥 이제 큰 그림에서 좀 보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금에 대해서 말씀해. 저는 진짜 금 얘기하고 갑자기 우리 그 MJ의 성향이 아니거든요. 금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NUGT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요거가 아까 3배짜리고 그 앞서 그러니까 GLD 그냥 이거 순한 맛. 제가 순한 맛, 매운 맛이 뭐였죠 아까? 금의 3배짜리가 있는데 제가 이제 그쪽을 거래를 최근에 안 해가지고 금 3배짜리? 네, 금 3배짜리가 금 있어요. 3배짜리 있다는 거죠? 금 3배짜리는 찾아보면 있죠. 금 3배짜리. 금 3배짜리 한번 찾아볼까요? 라이브로 해볼게요. GLDX. 금광이 아니고 레버리지 골드 ETF 딱 나오죠. 3배짜리 ETF.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NUGT는 금광이죠. 금광주들 나왔네요. 3배짜리 롱 골드 ETN UGLD. UGLD가 있는 UGLD가 바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종목입니다. 일단 3배짜리 금 ETF. 그러니까 GLD를 3배짜리 갖고 싶다 라고 하면 UGLD를 가져가면 돼요. 근데 같이 한번 잠깐 볼게요. 이것도 별반 다르지 않는데 근데 약간의 금광하고 약간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근데 일단 우리 MJ 말씀들 하면 NUGT가 나온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저가 보기에 나와 보여요. 일단 움직임 자체도 약간 이렇게 우상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약간의 또 금하고는 약간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굳이 뭐 롱과 숏을 왔다 갔다까지 하면서까지 저는 그거를 맞추는 거는 불가능한 것 같아서 그렇게는 아니고 그냥 이제 큰 방향을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쉽다고 하기는 힘든데 어찌 보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것보다는 난 게 큰 방향으로
금 가격이 지금의 어떤 큰 그 펀더멘탈 변화가 없다라고 치면 금은 이제 올해 큰 방향으로는 올라갈 것으로 보는데 그 와중에 이제 변동이 있는 거니까 큰 방향을 보고 오케이 롱에 이제 베팅을 하겠다. 그 와중에 이제 조금 트레이딩을 하겠다는 건데요. 트레이딩 안 할 거면은 그냥 GLD가 날 수도 있고요, 당연히. 근데 이제 트레이딩을 조금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3배짜리로 하는 게 당연히 날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금광. 약간 이제 그런 개념이잖아요. 제가 2016년에 이제 지나오면서 2017년이 됐는데, 제가 이제 뭐 미국 주식을 아무리 얘기해도 잘 모르시고 개별 종목 하기가 뭐 마땅치도 않고 하니까, 제가 일단 2017년에 많이 올라갈 것 같아갖고 그냥 S&P 500 3배짜리 사라. 지수가 어쨌거나 결과적으로는 지수는 올라갈 거니까. 근데 스파이는 뭐 사실 뭐 별로 재미를 못 느끼실 것 같고, 그냥 3배짜리 지수 ETF 사라고 했던 거 약간 같은 개념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약간? 그렇죠. 네, 그 중간에 뭐 만약에 좀 먹으면, 그때도 제가 좀 먹으면 좀 팔고, 네, 아니면 좀 맞아요, 가져가고.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주식이 파는 게 진짜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반 정도를 팔고 좀 차익 실현을 하면 그래도 이제 마음이 좀 편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2017년에 보면 SPXL, 그러니까 S&P 500 3배짜리죠. 그 $30짜리가 어쨌거나 $50까지 갔으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성공한 거죠. 그 정도 수익이 났으니까. 그러니까 얼마 정도 난 겁니까? 한 70% 난 거니까 성공한 거죠. 근데 만약에 순수하게 그냥 스파이만 보유했다고 그러면 그 정도 수익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수를 그러니까 시간 이거죠. 지수가 강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든다 그러면 한번 베팅 해볼 만한 상품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제 거기 깔려 있는 거는 금이 될 것 같다 생각하시는 게 깔려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만약에 이제 그 지금 그 SPXL 보니까 이제 거의 쫙 올랐는데 그런 케이스가 아니고 NUGT처럼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만약에 지금 그렇게 가는 한 번에 쭉 올라가는 차트잖아요. 그러면 거의 복리 효과죠, 3배짜리. 왜냐면은 100이 103이 됐고 103에 10%가 오르는 거고 다음날 계속 오른다고 하면 거의 복리이기 때문에 지금 그냥 단순히 30불에서 50불로 한 80% 이익 났네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거 만약에 그냥 자금을 처음부터 끝까지 넣었다? 그럼 80%가 아닐 거예요. 네, 그렇죠. 더 훨씬 높은데. 더 높겠죠. 근데 이제 그런 안정성이 아니라 금은 사실 최근에 이제 금 흐름을 보시면 이제 우상향이긴 한데 굉장히 중간중간에 변동이 심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홀딩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끝에 이제 원금이 그 정도까지는 될 수가 없죠. 최근에 그 말씀하신 그 구간을 보니까 NUGT가 장중에 24달러를 찍고 나서 며칠 뒤에 18달러까지 밀리는 모습 보여주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되게 심해요. 30% 이제 까먹는 거죠. 네. 그다음 다시 또 올라왔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걸 감내할 수 있는 수준까지 돼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걸 하려고 그러면 금에 대한 어떤 약간 확신? 올해는 더 이상 나빠지지 않을 것이다. 올라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더 이상 금값이 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 약간의 확신이 있는 분들이 매수하기 괜찮을까? 전 자리가 좀 좋아 보여요. 괜찮은 자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NUGT에 1억을 넣을 수는 없는 거니까, 뭐 10개나 20개 정도 포트폴리오 구성한 거에 한 종목으로 플러스 알파 정도로 생각하시면 자기가 내가 이제 감내할 수 있는 수준. 그러니까 항상 레버리지 ETF는 그런 각오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이거는 굉장히 변동이 크기 때문에 내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들어가겠다. 네, 좋은 아이디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가격을 보게 되면 굉장히 싸요. 저는 생각에 그냥 아까 처음에 들었을 때 NUGT 얘기하면 3배짜리 금광 ETF니까 한 뭐 몇십만 원 정도 할 줄 알았더니 지금 이제 22달러예요. 네. 그러니까 뭐 2만 3, 2만 3, ETF는 뭐 가격이 높으면 뭐 저기 애매한 병합표라 분할하고 낮으면 병합하니까. 이걸로 제가 한번 이걸로 네네. 저기 곧 그 K모 증권사, M모 증권사가 이번에 실전 투자 대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걸로 모아님도 한번 해볼까? 네, 그거 한번 트레이딩 기법으로. 이제 아니 어차피 우리 MG도 그런 거 한번 참여하신 적이 있잖아요. 있나요, 없나요? 실투에? 과거에 한번 이제 2년 전쯤에 이제 ETF 투자 대회 나가서 몇 등? 한국인데 그 해가지고 제가 한 몇 등 했지? 5등인가? 5등이요? 그래서 저걸 받아야 됐었어요. 저거 상금. 상금을? 네, 그래서 이제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네. 받아야죠. 그랬는데 이제 발표 날 무슨 그거 뭐라고 하죠? 불공정 거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뭐 불공정 거래 할 일이 없는데 어쨌든 그 대회에 이제 뭔가 불공정 거래 같은 거, 하여튼 뭔가 기준이 이상했는지
제외된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왜냐하면 순위를 계속 보잖아요. 보죠. 앞에 있던 사람들도 막 없어졌고 하여튼 뭔가 이상했는데. 그럼 MJ도 거기에 들어가서. 네, 제가 그래가지고 근데 뭐 통보도 안 해주고 그냥 끝났더라고요. MJ가 사실 좀 안타까웠어요. 한 100억씩 투자, 돈이 어디서 나고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니 뭐 작은 돈으로 했어요. 작은 돈으로.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기분이 좋았죠. 네, 제가 이제 왜냐면 좋았을 굉장히 텐데. 심혈을 기울였어요. 한 달 동안 투자를 하면서 좀 아쉽게 됐고. 저도 뭐 2010년에 미래에셋 실전 투자자 1억 리그에 나가갖고 나도 상을 받았지만 네. 나는 이제 불공유가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받았는데 사실 이제 이게 사실 뭐 우리가 우스갯소리 합니다만 보니까 대부분 다 앞에 순위는 3배짜리 찍은 사람들이야. 그쵸. 사실은 그냥 이게 뭐 기간이 뭐 한 달 뭐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뭐 애플 뭐 이런 걸로 해서는 못해요. 그리고 딱 찍어서 그냥 한 방 터진 놈이 상 받더라고.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솔직한 얘기로. 그쵸. 근데 딱 그런 거에 쓰일 수 있는 종목인데 솔직한 얘기로 NUGT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이 움직임 폭이 그런 거 아니고 아예 빅스. 그쵸. 빅스는 뭐 빅스 막 3배짜리. 어제인가 엊그저께 보니까 뭐 빅스 막 20% 또 막 움직이던데. 그러니까요. 빅스 같은 걸 하나 찔러갖고 빅스 역반을 좀 한 다음에 자기 훅 빠질 때 한번 쫙 먹어버리면 더블 정도 내버리면. 그거는 운인 것 같아요. 예, 그건 운이고 적절하게 이제 실전 투자대에서 종목을 가리는 건 어려운데 지금 말씀하신 NUGT는 여러분들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이한희 교수님도 최근에 금을 많이 언급하고 계시는데 금을 왜냐면 금을 하나 생각하실 게 뭐냐면 사실은 개별 종목에 비해서 그렇게 재미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교수님 얘기도 뭐냐면 뒷면에는 금은 올해 괜찮을 것 같다는 걸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쵸. 예, 금을 염두에 둔다고 그러면 사실 뭐 GLD가 있거나 아니면 GLD 너무 재미없습니다. 뭐 하면 하시는 분들은 NUGT라든지 아까 UGLD로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역시 금에 대한 개념이 있는 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 거니까 한번 관심 있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포트폴리오 있어요? 저 있어요. NUGT가? 네. 언제부터 보였어요, 이거 대충? 저는 이제 한번 샀다가 이제 차익 실현하고. 이미 하고. 네, 최근에 이제 잠깐 지금 들어가서 수익률 조금 나 있는 상황인데 이제 저도 이제 상황을 보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걸로 하죠. 그러면 자, 뭐 그것까지는 됐고 그러면 올해 우리 MJ가 생각하는 금리 인상은 어떨 것 같아요? 미국의 금리 인상. 금리 인상 지금으로 봐서는 뭐 없을 것 같다? 금리 인상이 없는 거는 둘째치고 금리 인하까지도 가능할 수 있는 거니까. 소수 얘기지만 금리 인하도 있을 것 같다. 뭐 금요일 날 역전되고 나서 금리 인하 한번 할 것이다에 대한 또 가능성은 가능성이 50%가 넘었잖아요. 그렇죠. 또 그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이. 그래서 저는 사실 가능하다고 보고요. 가능하다 봐요? 네, 금리 인하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도 그렇고 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안 좋아요. 지금 중국도 계속 나오는 경기 지표가 계속 안 좋고, 뭐 유럽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산재에 있는 어떤 문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브렉시트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중국은 보니까 지금 시진핑 주석이 뭐 이탈리아 여기 유럽 순방 도는데 보니까 지금 완전히 그 프랑스에서 보잉 에어버스 사기로 하고 완전 그 예전에 미국에 하던 것들을 그대로 하면서 이탈리아는 완전 신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지금 혼돈의 시기라고 하기는 좀 뭐하지만 변혁의 시기는 맞는 것 같아요. 셰일가스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어제 보니까 트럼프가 지금 그 또 이스라엘이랑 해가지고 이스라엘 예전에 그 시리아에 뺏겼던 그쪽에 이제 이스라엘 땅이다. 완전히 금단에 이제 판도라의 상자를 연 느낌? 거기에 이제 완전히 그 불씨에다가 사인해버렸잖아요. 너네 게 맞아. 이렇게 하면서 이제 또 전쟁을 뭐 부추기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그래서 오늘 보니까 또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쪽에 탱크 전면 배치하고 뭐 난리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모르겠어요. 그냥 미국 입장에서는 걔네들이 불씨가 이제 불화가 더 크면 좋은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왜냐면 걔네의 어떤 수급이 좀 안 좋아야 자기네 셰일가스가 더 잘 나가는 것도 있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들이 있겠지만 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저는 변혁의 시기인 것 같고요. 굉장히 지금 현금 같은 것들 보유하고 있는 것들이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좀 진짜 조정을 받는다고 하면 들어가고 싶은 것들이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천연가스 같은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컨빅션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천연가스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도쿄 같은 경우 도쿄가 아니라 일본 같은 경우에도 과거의 미세먼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인데 지리적인 상황 뭐 어떤 이런 환경적인 상황이 다 그쪽으로 좀 받쳐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미세먼지로 굉장히 곤욕을 치렀는데 지금은 이제 일본을 가도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일본 가는데 이번 주 일요일 날 또 가요? 이제 저는 이제 벚꽃 축제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네. 근데 비 온다고 하더라고요 주말에. 주말에? 날씨 좋은데 주말에마다 비가 오더라고요. 네. 어쨌든 이제 제가 이제 일본에 가면은 항상 느끼는 게 여기는 어떻게 이렇게 깨끗할까? 너무 이제 공기도 좋고 어떻게 도쿄도 그러니까 이게 수도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근데 이제 그런 데 일조했던 것들이 이제 후쿠시마 원전 사건 이후에 얘네도 화석 연료를 띄울 수밖에 없었지만 LNG 쪽으로 그러니까 천연가스 쪽으로 많이 이제 돌렸다는 거잖아요. 네. 한국도 그런 걸 보고 이제 타산지석으로 우리도 그러면은 이제 또 그걸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천연가스를 수입을 계속 하려고 하는 상황이고 중국도 지금 마찬가지로 천연가스. 지금 천연가스는 전 세계적으로 좀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리고 지금 원전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나라도 멈췄고 일본도 멈췄지만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게 이제 천연가스가 결국에 수급.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천연가스가 지금 미국에서 공급하는 천연가스 굉장히 싸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만약에 종속돼 버리면 또 그때까지 쌀 것이냐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이제 미국이 이제 계속 주 수출국으로 부상을 하면 그때 가서 가격 올릴 수도 있는 거고 결국 석유랑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원전도 이제 다시 개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천연가스가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진짜 증시의 어떤 위기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왔을 때 이제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변혁의 시기에 그런데 이제 베팅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뭐 최근에 이제 뭐 올해는 당연히 이제 가장 주요한 테마가 5G 관련된 테마이기도 하고 뭐 오늘 뉴스 보니까 맥도날드가 20년에 어떤 있었던 인수권 중에 최대 금액으로 이제 AI 기업 이스라엘의 이제 벤처 기업 다이내믹 일드라는 회사를 인수했더라고요. 처음에 뜬금없었어요. 네. AI 기업을 맥도날드가 왜 인수하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얘네가 하는 게 이제 고객들의 맞춤형 결과물을 제공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 회사거든요. 그래서 얘네를 이용해 가지고 고객의 수요라든지 요새 드라이브 스루가 유행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 이제 예를 들어서 비가 온다, 눈이 온다. 그럼 고객들이 뭘 좋아하는지 과거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 이제 거기에 맞게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리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맥도날드부터 고객의 어떤 그런 분석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맥도날드를 굉장히 좋아해요. 맥도날드 좋아하잖아요. 매주 금요일마다 같이 먹는다면 아침마다. 네, 매주 금요일이 지금 할인해 지금. 그럴 때는 좀 안 좋아해요. 왜냐면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월화수목 맥토일이에요 저는. 이제 금요일은 맥요일이거든요. 그래서 맥모닝을 꼭 먹어야 됩니다. 그때는. 근데 이게 굉장히 뭔가 좀 서운한 게 많이 있어요. 이제 맥모닝의 스크램블드 에그가 없어졌고요 일단. 맞아요. 그리고 맥윙이 없어졌어요. 맞아요. 사실 치킨 먹고 싶을 때 교촌치킨 이런 거 부담될 때 맥윙이 최고거든요. 근데 그거 왜 없앴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단가 안 맞으니까 없앴겠지만. 그렇죠. 뭔가 단가 안 맞는 거예요. 이 고객의 수요가 안 맞는 거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AI 도입이 지금 시급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맥도날드는 사실 저는 정말 맛있는 것 같아요. 맥도날드를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근데 뭐 우리가 주식으로 접근하면 재미는 없는데 우리 애들도 그렇고 지금 주식은 그렇게 썩 재미있는 구간은 아니거든요. 지금 보면. 그렇죠. 맥도날드 주가를 보면 약간 그 컨셉이 약간 스타벅스 컨셉 비슷하게 해서 약간 빠지는 건 아니지만 천천히 올라오고 있는 모습.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애들도 그렇고 난 이해할 수 없는 게 롯데리아는 안 돼. 따라갈 수 없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막상 내가 먹어보면 그렇게 맛에 어떤 그런 일단은 제가 듣기로는 맥도날드는 항상 어느 나라에 진출하든 감자 농장을 먼저 매수를 한다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감자 농장. 그러니까 프렌치 프라이가 다르나? 정말 프렌치 프라이 다른 데랑 비교할 수 없는 버거킹이 더 잘 나오지 않아요? 버거킹이? 아니 버거킹은 좀 뻑뻑함이 있어요. 뻑뻑함 있어요? 네. 예, 하여간 이게 정말 어떻게 따라갈 수 없는 독보적인 프렌치 프라이의 확보.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잘 안 거죠. 그거가 있고
그리고 하여튼 웬만한 건 다 맛있어요. 그 아침 메뉴도 맥도날드는 정말 맛있어요. 근데 이제 뭐 건강에 안 좋다고 하니까 이제 뭐 자제하는 편이기는 하지만 우리 MJ가 맥도날드 좋다고 한 거는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대부분 청취자분들이 알 수 있어요. 아, 그런가요? 계속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계속 그 맥문 아침에 먹는다는 거는 이미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이 방송을 통해서. 아, 그럴까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아까 잠깐 얘기하다 말한 건데 천연가스 얘기했었잖아요. 네네네. 천연가스 얘기했다고 그러면 사실 이제 얼핏 ETF를 UNG를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니요, 저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천연가스 자체에 투자하자는 건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 관련 기업들의 네, 제가 이제 거잖아요. 금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저는 사실 원자재 쪽에 대해서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거를 이해한다?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 지금 팔라듐도 계속 올라왔잖아요. 근데 그것도 뭐 그 유럽에서 이제 그 배기가스 그쪽에 이제 그 교체하는 것 쪽에 이제 팔라듐이 부속품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렇다는 건데 그런 것들 누가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뭐 그렇죠. 이거 신에너지 자동차들이 이제 뜨는데 그러면은 그렇죠. 그게 유추해서 팔라듐까지 결론적으로 간다? 그건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금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나는 이제 금 자체가 이제 굉장히 좋은 어떤 원자재다. 뭐 그래서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제 지금 최근에 어떤 그런 정황상으로 봤을 때 금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기반이 다 마련됐기 때문에 거기에 단기적으로 투자를 하자는 거지. 그리고 천연가스가 앞으로 많이 쓰일 거다라고는 하지만 천연가스 가격에 투자하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럼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가면은 좋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가면은 천연가스 사용량을 줄수 이게 왜 그 석유 가격이랑 천연가스 기업들 걔네들이 왜 주가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큰데요. 석유 가격이 떨어지면은 얘는 좋아요. 근데 석유 가격이 오른다? 그럼 얘는 당연히 안 좋잖아요. 그렇죠. 네, 석유 가격이 떨어지면 안 좋죠. 안 좋죠. 네, 그러면 석유 가격이 떨어지면은 얘네들이 결국에는 대체재로서의 어떤 그 매력이 부각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동조현상이 있는 건데 그럼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면 좋은 그러니까 이건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천연가스 자체에 투자를 하자는 게 아니고 관련 기업들 천연가스 관련 기업들 결국에는 그 파이프라인 설치하고 그런 인프라 기반 시설 설치하는 게 수요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업체들에 이제 그 천연가스 공급하고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꽂고 이런 업체들한테 투자하자는 거지 그 천연가스 자체는 아니고. 근데 이왕이면 또 그런 기업들이 중국처럼 약간의 이머징 쪽에 있는 기업들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죠. 미국 쪽은 지금 보니까 주가가 재미없어요. 그 LNG라고 그 종목 코드 LNG라고 있어요. 셰니에르. LNG요? 걔네가 LNG? 이제 걔네 굉장히 미국에서는 이제 대표적인 파이프라인 깔고 이제 천연가스 제공하는 업체인데 저는 미국 주식이면은 이 기업에 좀 LNG. 네, 오래 외우기 쉽네. LNG. 네. 그냥 종목 코드를 그렇게 일부러 뽑은 거예요. 네, LNG. 그래서 보면 지금 오일 앤 가스 파이프라인을 관련된 회사인데 지금 보면 주가가 그래도 뭐 이렇게 막 쭉쭉 올라가는 모습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윗부분에서 굉장히 좀 저항대가 70달러인데 이것도 한번 매수해보면 하는 기업으로 좀 제가 딱 보기에도 보이네요. 안정적 올라가는 모습 보이니까 뭐 이게 팍팍 올라가는 종목이라기보다는요 안정적으로 우상향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배당은 없지만 어쨌거나 이런 기업들 그러니까 차트를 보면은 이때 쫙 완전히 녹아내린 적이 있잖아요. 그때가 유가 때 같이 녹은 거죠. 완전히 유가 하락할 때 그때 2016년, 2015년 이때요. 보니까 80불 하다가 30불까지 빠지는 진짜 무시무시한 하락을 겪었다가 그 이후로 서서히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관련 기업에 투자하자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그런 파이프라인 기업은 아닙니다만 미국에 있는 그냥 관련 기업도 보게 되면 PXD가 있어요. PXD는 뭐 그냥 그런 게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PXD는 파이오니어 내추럴 리소스 컴퍼니라는 회사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또 있어요. 이것도 같이 그냥 알고 계시면 돼요. 재미는 없어 보입니다만 주가는 또 뭐가 있냐면 CXO 콘초 리소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관련 기업인데 주가는 재미없고요. 아까 말씀하신 파이프라인 쪽 LNG가 그다음 주가는 재밌어 보이니까 이런 거에 투자해보자. 절대 UNG는 아닙니다. UNG는. 그쵸. UNG는 정말 뭐 홍콩 같은데 하신다고 하면은 뭐 ENN 에너지라든지 차이나 가스 홀딩스. 차이나 가스 그건 많이 유명한 기업 아닙니까? 네네. 차이나 가스 홀딩스는 둘 다 홍콩에 상장되어 있고 ENN 에너지가 종목 코드가
2688. 네, 2688 아니면 차이나 가스홀딩스. 네, 차이나 가스홀딩스는 384. 384. 네. 이런 관련 기업 투자하는 거니까 절대 가스 관련한 어떤 이런 ETF에 실제 가격에 약간의 움직이고 있는 이런 ETF는 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련 기업 투자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홍콩 얘기 나와서 갑자기 이제 생각나는데 어제 하이디라오 이제 한국 분들도 많이 아는 이제 하이디라오 영등포에도 있고 홍대에도 있고 뭐 여러 군데 있는데 강남역에도 있고요. 근데 이 하이디라오가 굉장히 유명해요. 전 세계적으로 중국 내에서도 이제 탁월한 서비스로 유명하죠. 그래서 가면은 뭐 네일 아트도 다 할 수 있고 왜냐면 이제 대기가 항상 길거든요. 네일 아트하고 마장도 하고 애들 막 솜사탕 주고 그래서 이제 기다리는 고객을 지루하지 않게 그러고 이제 막 맛도 괜찮고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업체인데 이제 작년에 상장했어요. 근데 어제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매출도 50% 넘게 상승했고 순이익도 마찬가지로. 근데 어제 작년에 상승하면서 조달한 자금으로 이제 신규 점포나 이런 배포를 얘기했는데 실제적으로 작년에 200개 신규 점포를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460개 정도 점포를 가지고 있거든요. 성장세가 엄청난 것 같아요. 원래 260개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작년 한 해 동안만 200개, 거의 80% 넘게 성장을 한 거니까. 그래서 결국엔 이런 업체들은 이제 쫙 여러 군데 지점을 깔아놓고 거기서 다 잘 되면 이제 그 캐파 늘어나는 거니까 결국에는. 그래서 제 생각에 하이디라오가 이제 주가하고 오늘 조금 올랐는데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얘네 하이디라오 같은 경우에는 6862 네, 종목으로 홍콩에 상장되어 있고 그리고 이 하이디라오의 소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있어요. 이하이 국제라고 이 업체는 홍콩의 1579예요. 어제 하이디라오 실적 잘 나오면서 하이디라오가 2.19% 오늘 주가가 상승했거든요. 네. 근데 이하이 국제는 오늘 11.5% 상승했어요. 근데 이하이 국제가 1579인데 이 업체 진짜 대단해요. 주가를 보면은 꾸준히 우상향이에요. 상장 이후에. 얘네가 이제 하이디라오의 소스를 대는 것 물론이거든요. 자기네가 이 소스를 따로 팔아요. 근데 이 호거가 이 샤브샤브가 중국 사람들 국민 음식이란 말이에요. 국민 음식이죠. 그러니까 외식하면은 뭐 5번에 2번은 호거를 먹거든요. 저도 중국에 있을 때 외식하면 호거가 만만해요. 딱 이렇게 동그랗게 둘러싸서 이제 찍어 먹으면서 담소 나누고 맥주 마시고 이거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삼겹살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얘네가 이제 하이디라오에 제공하니까 하이디라오가 잘 되면 거기에 매출 플러스 알파는 얘네가 따로 파는 거. 그렇다 보니까 얘네가 더 오히려 수혜를 보는 그런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하이 국제는 조금 오늘 11% 오르면서 많이 오른 감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뭐 관심 종목에 넣고 좀 보시는 것도 근데 왜냐면 배당은 0.2%라서 사실 배당의 메리트는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뭐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거의 시간이 다 됐으니까 오늘 저기가 나오거든요. 룰루레몬의 실적이 발표되는데 네네. 실적을 찍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룰루레몬 그 관련 캐나다 기업이니까 네네. 좀 아시잖아요. 룰루레몬 그쵸 제가 뭐 투자한 적도 있었고 어떠세요? 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이제 지금 단기적으로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룰루레몬을 판 이유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룰루레몬 회사 자체는 좋죠, 당연히. 뭐 이제 그 어떤 소비자들의 어떤 그 피드백이 거의 이제 환상적이에요. 되게 좋아요. 근데 저는 이제 큰 그림에서 봤을 때 미국 경기가 하강 곡선에 들어섰다라고 하면 소비재가 제일 먼저 타격을 입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재를 포트폴리오에서 갖고 가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제외를 시킨 거고, 뭐 그 기업이 나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오늘 실적도 이제 나와봐야 알겠지만 뭐 그렇게 나쁘게 나올 이유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뭐 저는 이 룰루레몬을 저도 좋아하지만 약간 보통 의류 업체들이 그렇게 PER이 높진 않거든요. 네. 경쟁이 치열하고 마진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근데 개인적으로 지금 룰루레몬은 높아요. 제가 보기에는 잠깐 말씀드리면 바로 보여드리면 그나마 많이 떨어졌죠. 수익이 많이 올라오는 바람에 지금 룰루레몬이 지금 한 40배 정도, 한 43배 나오니까 약간은 저는 좀 주가가 좀 높다고 보기 때문에 약간 저도 좀 기피하고 있는데 오늘 실적이 나오는 거니까 한번 많은 분들이 지금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 룰루레몬을. 왜냐면 지금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가 많이 꼬꾸라졌거든요. 근데 이제 요번에 실제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주가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중요한 딱 위치에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대하지만 우리 나름 이제 매도하신 이유는 있네. 그쵸, 소비자가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약간의 높은 밸류에이션 이것 때문에 했는데 일단 실적은 봐야 되겠지만 어쨌거나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넷플릭스가 좀 확실히 제가 생각했던 대로 힘들겠다. 힘들겠다? 네, 올해 힘들겠다. 왜냐하면 이제 애플이 어제 발표했잖아요. 발표했죠. 그거 좀 얘기 중에서. 그 발표를 했는데 그 발표 회장이 거의 무슨 뭐 오스카 그러니까 아카데미 시상식 같은 분위기였다. 뭐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뭐 오프라 윈프리에다가 뭐 배우들 다 왔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그렇기 때문에 더 저는 이제 힘들다. 근데 이제 뭐 그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지만 넷플릭스의 아성을 깨기는 힘들어 보인다라고 하지만 맞아요. 넷플릭스가 그것 때문에 완전히 꺾이진 않을 거예요. 근데 올 한 해는 적어도 힘들어지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애플이 어제 벌였던 그 퍼포먼스를 보면 각오가 대단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한번 해보겠다? 이게 아니라 우리 회사의 체질을 완전히 바꿔보겠다. 그러니까 지금 애플도 완전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중국 내에서 판매 부진하고. 그러니까 하드웨어 업체에서 완전히 이제는 바꾸겠다. 소프트웨어 업체로. 이 생각이 저는 이제 보였거든요. 그렇게까지 했다는 것은 애플이 이쪽 버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가 붙여졌을 때 시너지 효과가 더 크니까. 그렇죠. 근데 소프트웨어에 완전히 이제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이런 각오가 좀 보여가지고 넷플릭스가 쉽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마존은 사실 좀 제대로 해보겠다는 느낌 아니었고요. 전 유튜브도 좀 그랬거든요. 근데 애플은 한번 붙어보려고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디즈니는 붙어보려고 안 해도 워낙 갖고 있는 IP가 많고요. 활용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걔네가 9월 달에 나오면서 더 이제 심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저는 넷플릭스가 좀 힘들지 않을까. 주가가 그렇게 지금까지 이제 폭발적인 성장 시기는 이제 조금 지나지 않았나. 그러니까 판 쫙 벌려놓고 이제 그 독점 해놓고 월회비 올리고 두 차례 올렸고 거기까지 이상 무였는데 이제 앞으로 이런 경쟁자들이 나오면 그걸 못하면 지금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 영화들을 만드는데 점점 더 세지는데 과연 그게 어떻게 감당이 될 것인지 그거는 조금 의심 들어요. 자, 그래서 오늘 넷플릭스까지 본의 아니게 얘기했고요. 잠깐만 시장만 점검, 중국 시장 점검 어떠세요? 중국은 좀 이제 좀 약간 슬로해졌죠. 기로에 서 있어요. 이제 그 연초 대비 이후로 급상승하고 최근에 이제 좀 조정 받았거든요. 지금 여기서 더 조정을 받으면은 또 한번 이제 완전 꺾이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뭐 며칠이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서 조금 지지를 받고 다시 이제 외국인이 유입될지. 그러니까 이게 중국 본토가 이제 올해 MSCI 비중 확대되고 뭐 이러면서 사실 외국인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이제 많이 체질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급등을 한 면도 있지만 여기서 어느 정도 좀 지지를 받고 좀 뭐라고 해야 될까, 횡보 뭐 이런 수준의 지지받는 모습이 보이면 다시 한번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중국 정부가 당국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5년도 같은 급등을 연출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급등세도 이제 막 몇 번 조정을 받았을 때 나왔던 얘기들은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이제 그 증권사들을 불러놓고 그런 연출되지 않도록 신용계좌라든지 이런 걸 관리 잘해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엄포를 놨다 뭐 이런 것들로 막 주가 조정받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는 걸 보니까 당국에서 굉장히 좀 급등 급락세를 연출하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서 굉장히 조심스럽지 않나. 최근에 이제 연초 대비 급등을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좀 지지를 받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미국은 어떻게 보세요, 미국? 중국 그렇고. 미국은 이제 지금 이제 제가 보니까 이제 일각에서는 또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뭐 금리가 10년물, 3개월물 원래는 이제 FM들을 하면 10년물과 2년물을 비교해야지 3개월물을 비교하면 안 된다는 얘기도 하고 계시고 또 실제 그게 역전 현상이 일어난 다음에 바로 그 경기 침체가 오는 게 아니고 그쵸. 6개월 정도, 30개월까지 이렇게 있고 나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너희들이 미리 예상해서 지금 주식을 다 버리고 현금을 확보할 거냐?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또 의외로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도 그건데 현금을 확보하고 그게 언제인지 아냐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현금으로 갖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포트의 조정이 필요할 수는 조정이 있겠지만 필요하다. 현금을 무조건 확보하는 것이 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현금을 늘리는 거는 이제 현금을 갖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식을 하는 분들이 제일 힘든 게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은 쉽지 않아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그래야 확 조정받았을 때 물타기라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일단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걸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주에는 진짜 돈 되는 정보를 좀 들을 수 있도록 한번 좀 공부해서 다음에 또 찾아뵙는 걸 하고 뭐 이제 몸은 좀 좋아진 거죠? 컨디션은 MJ는? 일단은 근데 2단도 있으니까 또 언제 올지 모르니까요. 네. 하여간 계속 제가 죄송합니다만 끝낼 때는 항상 그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뵌다고 얘기했는데 어쨌거나 최선을 다해서 몸 관리 잘해서 다음 주에도 녹음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그동안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참고적으로 지금 제가 저희의 오리지널 팟캐스트는 정말 딱 MJ밖에 안 하거든요. 안 하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꼭 느끼시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고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